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실패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정책은 필요하고 어떤 정책은 버려야 한다는 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유력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과거를 한번 봅시다.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거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지적 능력이 풍부해가지고 사회적인 공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도자가 갖추지 말아야 할 그런 것도 아주 잘해요. 이 양반이 뭐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맞아요. 거짓말 잘했어요. 먼저 거짓말부터 이야기할게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밝힌 그런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 중에서 거짓말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 그게 뭐 1위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시시때때로 말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양반 말 바꾼 사례집을 뽑으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잘합니까?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 아닌 것,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양반은 법 어기는 걸 갖다가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 숫자로 표시를 갖다가 48125라 그러잖아요. 4개의 범죄 경력, 12개의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요. 48125. 앞으로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을 넘기는 사람이 대한민국 리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잘합니까? 욕도 아주 잘하죠. 욕도 아무나 상하 아무나 해요. 욕도 내용이 진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욕을 해요. 그래서 차마 마이크를 들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전부 우리 형수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형수님인데 형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대요.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형수님은 저한테는 누나였고 저한테는 어머니였잖아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형수로 형수님이 계신 그런 집안의 우리 도련님들 절대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욕은 당연히 안 하실 거고 형수님 고맙다고 오늘 꼭 가서 그 말 해주세요. 그지요? 김종렬 오늘 연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 가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 김종렬이가 꼭 그건 당부하더라. 그지요? 도련님들 잘났어요. 요즘 내 저 노래 18번이 뭔지 아세요? 도련님이에요. 문영주 씨의 도련님 아세요? 불러드리라고요? 그럼 내 연설은 언제 하고? 조금만. 네. 진짜 이렇게 나가요. 도련님 도련님 한양 가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다음 내 기회 되면 이거 완창해 드릴게요. 그래도 뭐 잘합니까 이 양반? 해서는 안 돼. 지도자로서 갖춰서는 안 되는 그런 자질 또 있잖아요. 사칭 잘하잖아요. 사칭. 뭐 변호사 할 때는 검사 사칭 했고요. 또 이 양반이 또 뭐 바람 피울 때는 또 뭐 총각 사칭 했다 그러면 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표 인심 얻기 위해서는 진보이면서 보수인 척 했다면서요. 사칭했다면서요.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양반 또 갖춰서는 안 될 거를
우리가 이웃이나 부모님들께서 제발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만나지 마라. 특히 사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야 할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폭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는 것 같으면 종북 세력입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는 종북 세력하고 친하게 지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얼마나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왜 이 양반은 북한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두둔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이 장벽을 쌓은 이유는 남에서 침략할까 싶어가지고, 남에서 침략할까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기사를 갖다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야, 그동안 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격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잠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이 왔으니까 박수,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우리 김문수 세 분 외쳐보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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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연설 계속 진행할게요. 사칭자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만나서, 지도자로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잘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조폭이고 종북 세력이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후보 고졸 아닙니다. 아주 공부 잘했어요. 경북고등학교 나와가지고요,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많이 했잖아요. 학교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한다가 재적돼가지고 졸업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일이 걸렸을 뿐이지, 그분 젊었을 때의 삶이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조폭이나 만나고 종북 세력하고 친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노동개혁을 위해서 헌신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 또 장점이자 단점이 뭡니까? 올고점 아닙니까? 올고점. 워낙 정직하고 정의를 쫓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들한테 약간 융통성이 없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우리 후보 어려운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지만은 지금까지 자식이 애먹인다, 부인이 법인 카드 써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런 한 점의 가정사이였던 그런 헌점, 오점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저도 경기경찰청장을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했어요. 2015년도 잠깐 했어요. 2014년도 가지고 2015년도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재명 우리 후보는 성남시장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 전에 도지사를 냈기 때문에 그런 평들을 갖다가 제가 잘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저렇게 발전돼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문수 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 반도체의 지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판교밸리를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교통혁명을 가져오는 GTX 지하고속철을 만든 기사간 사람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 정도로 역량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올드보이 김문수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후보가 대통령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무조건 김문수만 외치면 됩니다. 정정당당 민주투사 김문수! 백전노장 김문수! 일 잘하는 김문수! 청렴결백 김문수! 그래서 이번에는 김문수! 여러분, 우리 목소리 듣고 싶은 나경원, 김용태 우리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등등의 목소리는 뜸을 조금 들여야 됩니다. 김동연 마무리 짓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 세력, 이재명 세력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내가 국회의원 된 지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이재명 후보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탄핵정당.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였습니다. 그 전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쓴 전략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탄핵이고요. 줄탄핵이라 그러잖아요. 고위공직자 파면시키는 걸 탄핵이라 그러는데요. 국회에서 해요. 그거는 31명을 그랬습니다. 31명.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세계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하는 일이 그거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법 만드는데요. 여러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 만드는 거? 오로지 이재명 방탄법 만들었어요. 그 첫째가 청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돼서 대통령 5년 임기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법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대통령 되면요, 그 법뿐만 아니라 법 위법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사면시키는 그런 법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런 법까지 만들었어요. 법 왜곡 판사 처벌법이라고요. 법을 왜곡해서 판결을 잘못하는 사람 처벌하겠다. 형식적인 이유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그런 판결하는 사람 다 쫓기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뭐 대법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탄핵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법원 100명. 수 늘려가지고 그것도 방탄 대법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민주당 이재명은 방탄을 그렇게 좋아해요. 방탄조끼, 방탄거울, 방탄법, 방탄탄핵. 이방탄이라고 부르세요. 앞으로 이방탄. 이방탄. 지금 입법은 가지고도 그렇게 행포를 부리는데요. 앞으로 지금 대통령 되고 그러면 민주당 세력이 대통령까지 가져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자유민주 대한민국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1급 체제,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최고 존엄이 있지만 남한에도 이상한 최고 존엄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그런 대한민국 원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6월 3일 누구 뽑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니면서 너 국민의힘 너는 잘했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는요, 최고의 인물을 뽑는 게 아닙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최악은 뽑지 말아야 된다는 게 선거입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믿다고 그러더라도 이재명보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힘이 믿다고 그러더라도 민주당보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여러분 똥 피하려다가 지혜받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야 됩니다. 호랑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선거 잘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대요. 똥인지 대장인지 구분 잘 못하고 꼭 찍어가지고 맛을 봐야 똥인지 대장인지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현명한 창원 시민은 우리가 찍어서 맛을 보지 않더라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요, 단순하게 김문수, 이재명 싸움이 아닙니다. 독재냐, 자유냐의 싸움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냐의 싸움입니다. 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느냐,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굳건한 진미 외교냐, 세세하며 눈치만 보아야 하는 친북 친중 외교냐 걸려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민주당 집권하면요, 대한민국 경제 폭망합니다. 대한민국 민생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안보 붕괴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보수가 이긴다. 국민의 힘이 이긴다. 김문수가 이긴다. 자, 제가 된다면 김문수 대통령 된다. 알았죠? 된다. 그래요. 뭐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내시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래. 먼저 제가 우리 나경원 의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의 가장 유명한 여성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 누구신지 아세요? 잔다르크로 합니다. 잔다르크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잔다르크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그래, 우리 직책선 사실 비대위원장이 높으시니까 김용태 의원, 최연소 지금까지 역사상 최연소 비대위원장이신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먼저 우리 연설 좀 듣고 마지막 마무리를 대한의 잔다르크 나경원 우리 의원께서 하시겠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을창 국민 여러분, 힘차게 김용태를 외쳐주세요. 김용태. 네,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저는 사실 창원이 부러워요. 제 지역구는 경기도 포천입니다. 그런데 늘 창원이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 창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통상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미국이 사실 대한민국의 조선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해운이 강국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조선, 거제며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들 때 그 조선 기자재의 대부분은 이곳 창원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창원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섭니다. 조선뿐만이 아닙니다.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CCUS라고 탄소를 저감하고 재활용하는 기술의 실증도 이곳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기 사실 제 지역구 포천 전방 지역에 가까운데요. 방위산업의 중심도 이곳 창원입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창원을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이곳 창원의 산단, 첨단 산업들 더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번지르르하게 말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삼성전자 유치했죠. 그 어렵다는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입니다. 여러분 그 실적만 보더라도 이곳 창원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지 아시겠죠? 뿐만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 들어오면 창원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고속철도 만들겠다고 저희 김문수 후보 약속했습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GTX 만든다고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저 거짓말 아니야? 저 되겠어? 경제성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의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GTX 뚫려가지고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김문수 후보 대통령 되면 GTX를 전국으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죠? 저 김문수 후보가 능력으로 보여드렸죠? 창원 교통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 상대 후보처럼 위선하고 거짓 떨고 그런 분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실적으로 보내어낸 분입니다.
맞습니까? 상대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인이 잘못만 해놓고 본인이 사과하고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면 될 걸 저를 고발했습니다. 본인은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다 된 것 마냥 뻔뻔하게 언론 탓하고, 만약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시민들 다 조정법을 보는 거 아닙니까? 본인 방탄유리 앞에서 경계하고 유리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요,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뽑아주시면 대한민국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국민 여러분들한테 희망 드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 여론조사 매일매일 공표되고 있는데 저희가 맹추격하고 있죠? 곧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가 대통령 됩니다. 야당 후보를 맹추격하고 역전하는 그날의 시작을 이곳 창원에서 해주십시오.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기호 2번 김문수를 찍어주시고 경남에서 이기고 전국에서 이겨서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김문수 김종량 의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되어야 김종량 의원 통해서 창원에 더 필요한 것 제대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창원 시민만 믿겠습니다. 6월 3일날 꼭 투표장에 가셔서 압도적으로 기호 2번 김문수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문수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김종량 의원님 말씀 또 김용태 의원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호응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겼습니다. 자, 창원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어려워지셨어요. 완전히 다 생태계 파괴하고, 이 창원 산업단지가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그런데 언제부턴가 창원이 이렇게 그 심장의 자리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되죠. 원전, 방산, 조선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죠. 저는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라고 파파미담만 들으셨을 텐데 파파성이다. 성과를 내는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요, 전국의 일자리의 절반인 86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창원의 산업이 다시 일어섭니다. 성과를 내신 분인데 이재명 후보는 뭐 했나 봤더니요, 빚만 남겼더라고요. 빚만. 경기도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그 빚이 1조 5천억 원이랍니다. 우리는 받을 때 10만 원인데 쌓인 게 1조 5천억 원이라서 경기도가 3년에 걸쳐서 그걸 갚느냐고 완전히 허리가 휘청휘청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관을 가진 사람한테 나라 맡기면, 요새도 그러잖아요. 국가 부채 늘려도 된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적다. 뭐 GDP의 50%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발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로서는 우리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요, 600조 하던 국가 부채를 1000조로 늘려놨어요. 1000조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부한테 우리가 나라 또 맡겼다가는 창원 산업도 폭사, 국가 부채도 왕창 는다. 우리 막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조선 배 파는 것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요, 미국하고 사이 나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관심 있지만 아니 사이가 좋아야지 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군 잠수함이라든지 해군 군함을 건조하거나 MRO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거는 고도의 일종의 국방 비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북한에 대북 송금하는 것으로 재판받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하고 이런 거 팔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일자리 만들 줄 알고 그리고 한미 관계 튼튼히 할 수 있는 누구? 김문수가 경기도를 살린 것처럼 김문수가 창원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린다. 그런데요, 제가 팝함이 하나만 해야 되겠어요. 엊그저께 김문수 후보랑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를 갔어요. 여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인생은 평생 나라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노동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하다가 노동운동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돼서 정치인이 되었고 3선 국회의원, 2번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45세에 대학을 졸업한 거 아시죠? 한 번 입학해서 잘려서 교도소 갔다가 또 한 번 입학해서 또 잘리니까 어머님께서 그러셨대요.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학생운동하면 안 되냐, 노동운동하면 안 되냐. 근데 본인이 끝끝내 엄마 말 안 듣고 노동운동 하다가 어머님이 그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마 그게 똑같은 마음인데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따뜻한 영혼, 깨끗한 영혼을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하고 싶습니다. 늘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는 그분이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기본 덕목은 낮은 곳에 더 뜨겁게 일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대통령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종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드는 독재 대한민국을 꼭 막아야 되는 선거입니다. 지난 1년 내내 국회를 근거로 국회에서 많은 독재를 보여줬습니다. 탄핵, 반헌법적 입법. 이제 사법부를 꿀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단 1인이 갖는다면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영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김문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창원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김문수. 자, 지금까지 젊은 보수의 상징 우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 꼭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김문수만 같아라. 낮은 곳에서 서민을 돌볼줄아는 사람 김문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우리 명서시장이 후끈후끈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따뜻한 한 표는 누구에게로? 다시 한 표 누구에게로?